야간 훈련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본권이나 휴식권이 보장되다 보니까 야간 훈련이 없어진 건데, 그것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야간에 야간 사격, 뭐 수경, 그다음에 야간 행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신병교육 기간 육군훈련소는 그나마 이제 논산에 있으니까 시골이니까 상관없는데, 사단 신병교육대는 신교대는 그 전부 다 C급에 있잖아요. 도시잖아요. 그렇게 행군하다 보면은 소리도 크고 또 병력도 많이 이동하다 하고 하니까 많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조금 야간 훈련이 이제 없어졌고요. 행군도 이제 영내로 많이 하는 추세고, 야간에 기본권 보장할 게 뭐가 있냐 하다 보니까 이제 TV 시청, PX 이용, 전화통화, 책 읽기, 편지 쓰기,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게 흡연이죠. 흡연도 지금 육군훈련소에는 다시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훈련소조차 그 신병교육의 메카라 불리는 훈련소조차 흡연을 했다 안 했다 하는 이유가 흡연장이 없거든요. 아, 흡연장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애초에 흡연 안 했으니까. 그 수천 명, 수만 명이나 되는 훈련병들이 동시에 흡연을 시킬 만한 시설이 없어요. 없죠. 그렇게 어떻게 만들겠어요. 밖에도 지금 흡연 부스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마당에 기본권에 더 강화된 거죠. 훈련에 대한 어떤 강한 육군을, 강한 신병을 전병 육성을 시키는 것보다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그 최대한 그냥 병력으로 남아 있어줘. 그러니까 전투복만 입어줘. 윗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전투복 입은 애들 숫자만 필요한 거지. 그렇죠. 군인인지 얘가 전투력이 있는지는 알 바 아니고, 일단은 예를 들어 싸우려면 100명 있어야 돼. 100명 있어? 됐어. 야, 애들 99명 되잖아. 야, 왜 99명 되냐? 야, 담배도 물리고 쉬게도 해주고 100명 됐네. 다행이다 100명. 그거에 안주한다는 거죠. 숫자. 뭐 신교대에서 병력이나 전투력을 키우지 말지, 그거는 뭐 알바노 이거죠. 자네 가서 알아서 해라. 2등병이든 1병이든 니네가 키워서 1년 반 동안 써먹어라 이거죠. 자대 오면 또 자대에서는 야, 훈련소에서 너는 뭘 배웠냐? 서로 탓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직무유기라고 봐요. 직무유기. 병무청은 병무청 역할을 하고, 네. 신교대는 신교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서, 야전은 야전대로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우리 군이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았는데, 그 군의 시작이라고 첫 단추로 불리는 훈련소에서부터 이렇게 흔들리니. 네. 근데 이게 훈련부사관한테 탓이냐고. 훈련부사관이 무슨 권한이 있어. 다 지휘관 권한이지. 그게 문제죠. 병력이 주는 거는 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데, 신교대가 있는 사단에 있는 후방사단, 전방사단이 병력이 감축되잖아요. 그러면 조교 수도 간편합니다. 조교가 과거에 20명이었으면 지금은 뭐 15명 이렇게 줄기 마련이고, 근데 야전에서 요구하는 신병의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편대가 있으니까. 입대하는 장병들의 수준이나 병력은 주는데, 그거를 교육을 해야 되는 그 우리 조교들의 인원도 줄고, 당연히 그 신병들 중에서도 조교를 뽑아야 되는데 신병들 수준이 떨어지니 뽑아놓은 조교의 수준도 과거보다 좋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면은 그 밥에 그 남은 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힘들게, 더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참 라떼 얘기긴 한데, 저 때는 이게 사명감이나 이제 제병력, 제소대라는 그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진급하려고 훈련부사관을 지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오라벨 하는 거죠. 출근했다가 뭐 애가 어떻게 되든 뭐 당직상한테 넘기고 내 알바노 하면서 퇴근하는 거죠. 그런 후배들도 사실 보입니다. 근데 이게 시대의 흐름에 또 변화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직업군인을 하는 거고 훈련부사관까지 이어진 거죠.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코로나를 딱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후로, 그 전에는 그래도 신병훈련, 그래도 강한 신병, 강한 훈련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는 비정상이 정상화된 거죠. 코로나인가요? 정권인가요? 네, 뭐 말씀하신 정권도 사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참모총장님은 훈련하는 부대를 만들자 라고는 하지만, 지금 그걸 겪은 과거에 그렇게 훈련 시켰던 지휘관들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니 지금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 지금 신병 수준이 이런데, 아니 부대 여건이 이런데, 아니 당장 사단장님이 이걸 시키는데 라는 지휘관들인 거죠. 그런 부대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객 전도가 됐고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비정상이 당연한 거예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당장 야간에 행군을 해야 돼. 근데 사단에서 야간에 무슨 뭐 행사를 한답니다. 초청해가지고 뭐 노래를 부르고 행사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신교대 간부랑 병사 많으니까 간부는 한 10명 좋겠고, 뭐 신병이든 뭐 병사든, 신병도 병사니까 한 100명 관객으로 보내 할당을 때립니다. 행군해야 되는데? 네, 신교대 행군하고 있어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관객을 채워서 맞추라고 한 것 때문에 가야 됩니다. 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게 좀 많구나. 네, 신교대다 보니까 병력이 많잖아요. 이게 병력 규모로만 보면 거의 1기 여단급이거든요. 연대급이죠, 연대급.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지휘관들이 봤을 때는 이 장병들이 종교활동을 하는 게, 특히 군종参谋분들이 종교활동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선교활동이 정말 좋은 타겟입니다, 신교대가. 그러다 보니까 당장 종교 교육에도 그 종교 활동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홍보하는 교육도 있고요. 근데 인원들이 요즘에는 이제 종교를 믿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나라 자체가. 어떻게든 끌고 올라갑니다. 간식으로 욕하고, 뭐 뮤직비디오 보여준다, 뭐 누나들 온다, 와서 공연한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안 온다. 그러면은 이제 지휘관이 얘기를 하죠. 좀 더 홍보해라. 한 번 더 교육해라. 가면 뭐 있다고 교육해라.
그래도 모 사단장님은 와서 1인 1종교를 무조건 하게끔 해라 이런 지휘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산모들이 안 된다, 요즘엔 그런 시대 아니다, 여기 뜯어말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종교활동을 하려면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마이크로 대화하거나 아니면 종이를 나눠주곤 했어요. 건식이랑 같이.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점점 잠잠해지고 또 국가에서 이걸 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꾸덕 억지로 마스크 쓰고 모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못 모이게 하는데 종교활동. 아, 그렇죠. 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신중을 더해 골랐습니다. 엄마!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만 좀 특이한 부모님이나 좀 너무 간섭이 많은 부모님들 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런 부모들이 요즘에는 그 전화 이용이 당연시되고 또 PX를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바로 살 수 있다 보니까 많이 줄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율은 항상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비율 중에는 직업군인이 부모님이거나 군무원이시거나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해요? 오히려 항상 있어요, 매기수. 원래 군인 출신 부모들은 일부러 연락 안 하잖아요. 피해갈까봐. 내 새끼는 못 이긴다 하더라고요. 그런다고요? 본인들도 알아요. 이게 청타인 거 알고 이게 정말 그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행위인 걸 아는데도 내 새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사고 내가 중령 대령이야. 근데 내 아들이 입대를 했어. 그래, 당연히 내 아들 잘하겠지. 아빠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내 아내는 그게 아닌 거죠. 아유, 내 새끼 어떡하냐 우는 거죠. 그러면은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그렇게 아들 보고 싶어서 우는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전화기 드는 거예요. 네, 어느 부대 누구누군데 어느 부대 몇 급인데 사무관인데요, 우리 아들 상태 어떻죠? 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되니까요. 부모 마음이니까. 부모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요?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매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편지 받았냐 소포 받았냐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왜 확인을 하는 거죠 도대체? 군사 우체국을 거쳐오니까 사실 늦게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전화로 이게 보냈어 왔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아직 안 왔어? 막 아직 안 왔는데? 안 왔던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릴까봐, 우리 아들 못 받았을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부모 마음에서.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이 전도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당장 다른 행정 해야 되고 병력도 훈련시켜야 되고 데리고 당장 사격시켜야 되는데 그런 전화도 많이 오고요. 전화 안 받으면은 행정반에 전화해서 안 받으면은 그렇습니다. 또 지휘관들이 볼 수 있게끔 더 캠프? 더 캠프라 그러죠. 사진도 그렇고 인터넷 편지도 그렇고 엄청나게 올립니다. 문의 확인. 밴드도 막 그러고. 네, 벌써 훈련소에서 그걸 배웁니다. 저 얼마 전에 생도들도 기수마다 밴드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만드는 밴드야. 근데 그걸 밴드를 만드신 분도 연간장교 출신이세요. 그 밴드를 만드신 분도. 근데 나는 좀 그런 게 너무 성인이잖아요. 특히 장교들인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입대하기 전에 입대 예정이라고 공지가 뜨잖아요. 몇 월 며칠부로 모 사단으로 신교대로 입대를 해라. 이렇게 뜨면은 그 사단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신교대로 전화를 합니다. 저희 아들이 몇 월 며칠부로 입대를 하는데요. 준비물 중에 이거 챙겨가려는데 챙겨도 되나요? 챙겨가도 될까요? 거의 유치원이죠, 유치원. 그 지들이 전화하면 되잖아. 부모님들이 합니다. 훈련 들어가는 지가 성인이 훈련병이 전화를 해서 저 가는데 이거 필요합니까? 네, 준비하겠습니다. 지가 전화해야 되잖아. 근데 부모님이 전화를 한다고? 훈련병이 먼저 확인 전화 오는 거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항상 부모님들이 뭐 설레발이신지 걱정이신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문제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애들을 애새끼로 키웠네, 어른. 야, 궁금한 거 네가 군대 가는 거잖아. 그럼 네가 알아봐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가 군대 가는 거잖아. 그럼 네가 알아봐야지. 왜 그 엄마 아빠가 알아봐? 요즘에는 뭐 밴드도 그렇고 뭐 인터넷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정보가 흔해지다 보니까 입대할 때 챙겨도 되냐 확인 전화죠, 확인 전화. 그걸 왜 부모가 하냐고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전화할 필요도 없는데 다 게시가 되거든요, 밴드에. 이거 보시는 부모님들 자식 똑바로 키우십시오. 이거를 20살 넘은 성인 애들이 군대 가는데 왜 부모가 전화해서 확인을 합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안 하시던 분들이 그러게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지 혼자 가요. 이제 계약한 3월 2일에 계약했는데 우리 딸내미 첫째 날 빼고 지금부터 지 혼자 가고 혼자 학교해요. 1학년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군이 신뢰를 못 드렸으면. 아니 그거는 건강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드리는 건 내가 맞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 군의 신뢰 문제지. 그리고 만약에 부조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아들이 누가 괴롭힌다고 했다, 그러면 전화로 확인하는 거 좀 맞다고 봐요. 근데 준비물 이건 아니죠. 이게 또 저 캠프에 사진을 매주 올리거든요. 이제 매주 본인들 분대별로 사회관별로 이렇게 올리는데 만약에 아들이 안경을 안 썼다 하면 또 바로 댓글 달립니다. 우리 아들이 왜 안경이 안 쓰고 찍었죠? 혹시 안경이 부러졌나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댓글 남기고.
또 지휘관은 그거 확인해서 땡땡 소대장 그거 가서 그 몇 번 일하는데 한번 확인해봐. 그렇습니다. 바로 요즘 시대가 그 정도로 뭐 치맛바람이라 그러죠 옛날 말로. 뭐 그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걱정이 됐으니까. 예. 부모 마음으로 치면은 사실 뭐 끝도 없죠. 나중에는 결혼해가지고 와이프랑 잠자리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겠어. 너네 오늘 했니? 아들 오늘 할 때 불 끄고 해야 된다 하면서 아들 씻었니? 하기 전에 씻었니? 물어보겠어? 세상에 아이고 진짜로. 과대 배치를 두 번에 걸쳐가지고 분류를 하죠. 첫 번째는 4단급으로만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4단에서 이제 만약에 뭐 1사단 신규대다. 그럼 1사단에 있는 예하 연대가 있겠죠. 그 연대를 어디로 분류하냐에 대해서가 2차 분류가 되는데 제 부모님들은 엄청나게 궁금하죠. 우리 아들이 어디로 갈까, 어느 지역으로 갈까, 무슨 보직 받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정이 공지가 되면은 훈련병이 어련히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어느 부대 받았어 할 건데 못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훈련병들도 그렇게 전화 기회가 있으면은 이 전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매일 사실 여건을 보장하기가 힘들거든요. 요일별로 몇 소대 몇 소대 아니면 몇 번에서 몇 번 이렇게 하는데 그 전화 기회가 있을 때 사실 부모님한테 잘 안 하거든요. 몇 번 하면은 본인도 뭐 나 건강한데 뭐 무슨 시기 희소식이겠지 하면서 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그 분류가 엄연히 이렇게 공지가 되거든요. 식단표는 식단표, 훈련표는 훈련표, 예정표가 있는데 식단표도 공개가 돼. 아유 당연합니다. 당연히 공지가 되죠. 애들 초등학교 때 밥 먹으면 아유 그렇죠. 식판도 찍어서 올리나 혹시? 판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다 전화로 안내를 해드리죠. 이거 어떤 새끼가 시작한 거야? 그렇게 말입니다. 시작한 새끼가 문제네. 근데 그 또 부대 분류 난 거는 명령지다 보니까 그거를 보안상으로 찍어서 올릴 수는 없으니까 전화로 안내를 해드리라. 전화가 불이 나겠네요. 행정반에 있으면 행정병인들이 일을 뭐 전화 받는 게 일입니다. 어제 야간 해고를 했다. 어제 뭐 각개원투를 했다더라. 그러면은 오늘 일과 보니까 뭐 야간 해고이라는데 오늘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거 왜 궁금한데 도대체 나는 부모님이 그게 한잔 하겠다. 이제 아드님이 군생활 하면서 힘들다, 뭐 죽고 싶다, 뭐 누가 괴롭힌다 그러면 관심 가져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게 맞고 엄마 아파 훈련했는데 다쳤어 그랬으면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때 유배를 떨으면 나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유배를 떨어도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구분을 해야지. 정말 잘하고 자치근무자라고 하죠. 자치근무자를 하고 있는 훈련병들은 그런 전화가 잘 안 와요. 근데 조금 평범하게 하는 인원들은 가끔씩 한두 번 이렇게 오는데 또 이제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용사들 그렇게 선정하는 훈련병들이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극성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들 목소리 듣고 싶고 상태 확인을 본인이 직접 아들아 어디 아픈데 없냐 엄마 아픈데 없어요 이런 전화를 듣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근데 그 문의 전화가 왔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 아들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 때 전화를 안 해대요.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확인해서 그래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건데 우리 지휘관이 승인해서 전화를 시켜줬어요. 직접 통화를 시켰어. 근데 오후에 그 부모님이 또 전화 안 했다. 뭔 소리야? 거짓말해서 또 전화한 거예요. 엄마가? 네, 엄마가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엄마가 다 있어. 그래서 아들이 본인도 안 와봐요. 너무 우리 엄마가 글썽이라는 걸 안 와봐. 부담스럽고 부대에 미안하고 저놈들 눈치 보이나서 사실 그 소대장님 저 그 아까 오전에 통화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전화했습니다. 이 전화 이제 제가 알아서 공전화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경우도 있어요. 봐봐.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애들이 문제 없어요. MG든 뭐든 들어오는 훈련병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각오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훈련병들은 오히려 각오를 하고 엄마 아빠랑 집도 나와 하면서 또 결의를 다지고 오는데 왔더니 훈련소에서 이렇게 편하게 해준단 말이야? 너무 훈련이 아닌 것 같고 캠프 온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훈련병들이 그런 말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훈련소는 훈련소답게 했어요. 결국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그렇죠. 왜 상사로 전역하시게 된 거예요? 어차피 남아있어도 되잖아요. 일단은